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을 안 사랑할래야 안 사랑할 수가 없어. 뭐 발음도 꼬이네. 너무 사랑해서. 오늘 제가 한번 가을 여인 컨셉으로 뭐 머리도 조금 힘도 좀 주고, 오늘 가을을 딱 이렇게 맞이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가을이고, 낙엽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또 올해도 다 갔구나. 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럼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 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좀 됐어요. 예. 이게 요즘은 점점 더 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초중반, 초는 아니야. 한 중반만 돼도, 뭐, 나이를 한 살, 뭐, 내년이면 또 먹네요.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이겠죠? 주제가? 뭐. 자, 근데 여기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이고요. 하나는 대답인데요. 둘 다 질문 같은 뭐 이상한 형식이 나왔어요. 야, 네 나이가 몇 살이니? 이러고 물어봤는데, 그럼 보통 나 몇 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통 뭐 애기들, 너 애기야, 나이가 몇 살이니? 3살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어? 무슨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나이에도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 나이가 몇 살이니 했을 때 묻는 것이 도대체 어떤 타입을 묻는 건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 타입의 나이가 있습니다. 뭐 내 얼굴은 꼭 안 봐도 되죠? 네, 목이 아프다 이렇게 하니까. 자,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살아온 나이. 뭐 예를 들면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살이겠고, 그쵸? 그랬을 때 보통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은 다 이 태어난 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 그쵸? 살아온 나이를 보통 얘기합니다. 이 나이는 나는 몰라요. No com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이제 피부 나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 이 스킨 나이인데, 저는 한 번도 피부과를 가서 스킨 나이를 재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보니까, 뭐 이래저래 이렇게 여러 뭐 탄력도, 뭐 어떠가 있을까, 뭐 모공 사이즈, 뭐 주름 깊이, 윤기, 그 다음에, 몰라, 하여튼, 그런 거 갖고 이제 피부도 나이를 측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이는 40인데, 뭐, 피부 나이는 25이네요. 그럼, 어머! 하고 좋아하고. 나이는 40인데, 피부 나이는 50이네요.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여기다 땡겨? 여기다 뭘 넣어? 맞아? 막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피부 나이. 이건 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애가 나한테 제일로 취약한 나이. 체력. 신체 나이. 응. 신체 나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그래도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사실은 근력이에요. 근력하고 뼈 나이. 왜 나이가 들면은 뼈가 다 비어갖고 왜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영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써놨지만 보통 근력. 그러니까 근력이 있어야 사실은 체력이 바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뼈가 튼튼해야 뭐 건강한 어떤 그런 신체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보통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뼈 나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뼈는 뭐 그래도 내용물이 아직 꽉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체력은 거의 뭐 바닥에서 이렇게 뻘뻘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바닥에서 겨본 적은 없는데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지 나이가 있고 밑에 사고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나이, 사고 나이가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지 나이와 사고 나이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뭐냐면 인지는요,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그게 정보든 지식이든
뭐 기술이든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얼마나 잘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느냐, 잘 간직하고 꺼내 놓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이를 먹어간다는 걸 뭐 그러잖아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네, 뽐쌤이랑 다 있다는 데 있잖아요. 다 있다는 데. 네.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계산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따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만 준비하고 가면은 이제 다 그분들이 계산을 해주셨는데, 자동으로 이제 계산하는 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이 QR코드를 다 찍고, 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그 다음에 어찌저찌 해서 카드 결제를 내가 하고 내가 포장을 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고려대학교 앞이니까 거기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뽐쌤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옆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얼굴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중년의 아저씨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헤매시는 거예요. 막 QR코드부터 뭐. 그래서 이제 직원이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중엔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계산해 주면 편한데 왜 이런 걸 이렇게 해갖고 날 힘들게 하냐고. 근데 이제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데 혼자 못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잖아. 사실은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 없이 빨리빨리 습득하느냐, 이게 이제 인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인지검사 같은 거 할 때 뭐 예를 들면 너 주민등록증 앞자리가 뭐니? 뭐 이런 걸 얼마나 내가 잘 빠르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 꺼내놓을 수 있는지, 뭐 오늘이 며칠이에요, 뭐 오늘이 몇 년도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더하기 뭐는 얼마예요, 뭐 이런 거, 치매 이런 거 검사할 때 보통 하잖아요. 인지검사, 기억력 검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인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반응은 뭐냐면, 반응은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얼마나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젊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내가 예상치 못한 자극이 훅 들어왔을 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반응 속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건 반사 말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누가 훅 끼어들었을 때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좌로 틀고 우로 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저 사람도 다치지 않고 나도 다치지 않을까를 반응하는 그 속도가, 뭐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 조금 느리고 빠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굉장히 빨랐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이 점점 무뎌지고, 반응 속도가, 그 다음에 그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오판을 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내가 나이를 먹었느냐를 판단하는 이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 것들에 수용하고 적응하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가면, 아유, 우리 사고, 말도 안 나오니? 사내놈이, 귀걸이를 하느냐. 뭐, 남자는 아직도 뭐,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진부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뭐 요즘에 뭐,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이제 노래를 이렇게 같은 또래가 듣고 있는데, 노래는 그게 무슨 노래야? 아유, 노래는 역시 뭐 울지 마 이렇게 좀 그런 노래가 노래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수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게 이제 혈관, 관절. 이거 이제 건강검진하면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쟤네들은 그냥 저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소도 양도 아닌데 풀떼기만 먹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가운데 두 가지, 호기심과 열정. 이것이 사실은 정말 나이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그런
기저를 아직도 갖고 있다면, 오케이. 너는 아직 진짜 젊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에 막 열정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젊다. 왜냐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뭐, 입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도 재미도 없고, 딱히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가 없고, 없으면 나이 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무엇을 하고 싶다는 호기심이고, 무엇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쫓아오고 싶고, 이러면 호기심이고, 거기에 얼마나 내가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열정인데, 제가 보니까, 호기심, 열정, 인지, 반응, 사고, 얘는 조금 아직 그래도 쓸만한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은 no comment. 잘 모르겠어요. 검사를 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나이는 젊고 어떤 나이는 너무 앞서가셔서 빨리 젊은 쪽으로 오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자, 정말 나이는 요즘에 다 그러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과연 그럴까요? 반은 이렇게 온 것 같고요. 반은 X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어떤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분명히 뭐 특히 이런 외모, 스타일,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젊어지셨어요.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나이 든 티 내면서 다니시는 분 없어요. 요즘엔 너무 다 세련되시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이 겉모습은 사실 그게 맞는데 실제로 정말 이 생각까지도 같이 따라서 젊은 마인드가 정말 젊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이 젊어지신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뭐 죽어도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사실은 이제 고수하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어떤 삶의 트렌드,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건 분명히 맞는데, 제가 이렇게 X를 한 부분은 뭐냐면,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100세 시대, 150세 시대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100세 시대면 뭐하고 150 시대면 뭐하냐. 뭐냐면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는 나이 있잖아요. 생리가 끊기는 나이. 똑같아요.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물론 생리가 이제 일찍 끊겨도 뭐 요즘에 뭐 여성 호르몬제 이런 게 좋은 게 많아서 뭐 좀 더 이제 조금 노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나이가 뭐 평균 수명이 60세에서 100세로 늘었다고 해서 그 폐경이 되는 나이만큼도 같은 비율로 딜레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뭔가 골골골골 할 나이가 사실은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숫자에 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되는 나이는 많지만 그 딱 출발되는 시점은 오히려 더 요즘엔 정말 젊은 친구들 중에도 빨리 이제 폐경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역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아무리 나이가 100세가 돼도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이 머리카락 하얗게 되는 거, 그것도 사실은 내가 100세를 산다고 해서 옛날에는 40부터 머리가 하얘졌는데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 늘어나서 70부터 머리가 하얘진다.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관리를 할 뿐이지, 우리가. 그래서 뭐 반반 정도고, 또 제가 작년에 이제 4월 막 시작할 때 제일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저의 마인드, 아이디어, 뭐 아니면은 열정, 이런 거는 거의 뭐 20대 초반에 못지 않은데 제도적 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평균 수명이 70일 때 뭐 58세가 정년퇴임하는 나이였어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정년퇴임은 거의 비슷한 나이대예요. 그러면 퇴임하고 일 없이 살아가야 되는 나이가 그냥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은 어느 정도 하고 똑같이 하다가 유지나 꺾어지는 이 끝에 나이가 꼬리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정말 숫자에 불과한지 아닌지는 뭐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사실 것이고,
그걸 고민 없이 그냥 하루하루 타임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남은 일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이렇게 양극으로 나뉘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 분들이 아닌 분들하고 제가 뭐 채팅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겠고 한국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리고 저희 친구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우 잘 늙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위에 이제 어른들을 보면서 막 뼈저리게 막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유교 시대에 그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어요. 장유유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이 먼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같이 이렇게 밥을 먹지만 옛날은 반드시 뭐 어른이 수저를 떠야 뭐 이제 아래 이제 밑에 자식들이 이제 밥을 먹는 이런 식의 것들이 이 인지적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나이는 힘이다. 나이는 내가 분리하면 쓰는 무기다.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 막 싸움하다가 맨날 나오는 게 남녀를 불문하고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논리에서 막히면 야, 너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 문제의 사안이 어떤 건지가 중요한 거지 거기서 나이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언쟁이 붙으면 사실은 저는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하고 언쟁이 붙어도 뭐 반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또 그 반말 존댓말도 그래요. 사실 영어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유구 뭐 그렇잖아요. 존댓말, 경어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호칭도 다 분류가 돼 있고 나이가 아무리 많은 그러니까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아무리 진짜 하는 행동은 어린애보다도 못할 정도로 형편없어도 존댓말을 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잘못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나이는 힘도 무기도 아니에요. 본인이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존경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거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거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마지막 삶이 상당히 외롭습니다. 예. 왜냐면 또래 집단에서도 그런 분들을 이제는 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이를 얘기할 때 한 번은 꼭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나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는 세월의 연륜이나 인덕 이런 거하고 같이 가는 거지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어린 너는 을 이런 관계는 절대 아니라는 거 요걸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고 좀 있으면 이제 제 종소리 들을 날이 머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곡을 해야 되는데요. 뭐 그러면 또 무슨 제목이 나이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죠? 네, 제가 또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아주 가사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렇게 작사가가 잘 그 운율에 맞춰서 넣어주신 것 같은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현미 씨가 부른 사랑한다라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들어보시면 진짜 새겨들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랑 춤도 추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